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가 괜찮다고 믿고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수출이 선방하고 있다고 하고,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전문가들은 바닥은 지났다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숫자만 보면 그럴듯합니다. 지표만 보면 아직 버틸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계가 아니라 생활로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부담. 외식 한번 하려다가 계산서를 떠올리고 다시 메뉴판을 덮는 순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 느껴지는 묘한 압박감. 이것이 진짜 경제입니다. 공식 발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점점 팍팍해질까요? 왜 주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왜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들릴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아직 월급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 카드가 막히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집 가격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설마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경제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체력을 빼앗기며 무너집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저축은 늘지 않는데 대출 이자는 커지고 미래는 더 불안한데 대비할 여력은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지속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난은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졌지? 하고 말이죠. 반대로 기회는 혼란 속에서 탄생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자산 가격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질 때, 그때 준비된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위기는 항상 존재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항상 존재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준비했느냐 아니냐. 자, 이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최근 성장률은 숫자상으로 반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당 부분은 특정 산업, 특히 반도체 수출 회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축이 버티고 있는 동안 다른 축들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는 V비전 VN이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내수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어 있고 자영업 매출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체감 경기는 냉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을까요? 첫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약해졌고 구조조정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으며 승진과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합니다. 둘째, 가계부채 부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감당 가능했던 대출이 이제는 생활을 압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가 늘어나면 소비는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잠재 성장률 하락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투자 둔화, 혁신 정체. 경제의 기본 체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장기 활력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직장인은 승진이 늦어지고 연봉 인상폭은 줄어들고 성과급은 축소됩니다.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라면 재취업의 벽은 더 높습니다. 자영업자는 더 냉혹합니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남는 것이 적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에서
장기적 가격 상승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은 수요 감소가 뚜렷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팔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 역시 기업 실적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실적이 악화되고, 실적이 악화되면 주가는 압박을 받습니다.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방향성은 결국 실물 경제를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자산을 점검하십시오. 한 자산에 올인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빚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레버리지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 오디오는 V비전 VN이 AI 기술로 합성되었습니다. 둘째, 소득원을 다변화하십시오.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구조는 취약합니다. 부업, 온라인 수익, 프리랜서 역량, 투자 소득.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능력에 투자하십시오.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면 환경이 변해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외국어 전문 자격, 실무 경험. 지금 시작하면 2에서 3년 뒤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넷째,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십시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지출 구조를 가볍게 하십시오. 위기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수입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고정비가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금리, 환율, 글로벌 경기, 정부 정책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산 구조, 내 지출 습관, 내 능력 개발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괜찮다고 믿으며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할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대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숫자와 낙관적인 전망이 당신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준비가 책임집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새로운 기술 강의를 신청하거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거나 작은 준비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기분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까요?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냉정하고 빠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